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14페이지에 면세점이라는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자, 면세점. 우리 면세점이라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 주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좀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액 계산할 때는 우리가 뭐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죠? 바로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 그러면 세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때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세금을 받지 않는 제도를 우리는 면세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했는데 이 세금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를 우리는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면세점하고 소액 징수 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점은 대표적인 게 취득세가 우리가 면세점이 있었죠. 취득세가 있었는데 얘는 취득가액이 우리가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까지는 얘는 부과하지 말자. 여기 바로 면세점이었죠. 그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 규정이 있었죠. 재산세는 얘가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아예 징수를 하지 맙시다. 이런 제도가 소액징수 면제.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면세점 개념이 있었고, 소액징수 면제 개념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거기에 동그라미, 과세표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소액의 동그라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이고,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면제 준다.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죠? 2,000원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 포함이죠.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말자. 그럼 얘는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이면 징수하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완전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등록면허세로서 얘는 이 등록면허세가 만약에 6,000원 미만이다. 6,000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걷는 거예요? 6,000원을 걷어야죠. 6,000원을 징수하자. 요거예요.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 그러면 얘는 설정가액에 대하여 곱하기 0.2%다. 그러면 요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500원 나왔다. 4,500원 나왔다. 그래도 6,000원을 받자. 이런 제도를 최저한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서류에 송달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 송달 별표치 하나 해놓으시고 요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의 송달은 이런 거였죠. 서류의 송달은 어떤 개념이냐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서류를 우리가 보내는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관청에서 그럼 관할관청은 관할세무서라든가 아니면 관할시군구청 네 여기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그럼 고지서를 보내주는 작업을 얘는 뭐라고 하느냐? 얘는 서류의 송달서를 보내준다 이거죠. 송달서. 그럼 서류 송달서를 보내주는데 여기는 원칙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원칙적인 방법은 우편송달, 그렇죠? 우편송달. 그 다음에 교부송달, 그 다음에 전자송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편물로 직접 가서 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우편도 안 되고 교부도 안 되고 전자도 안 된다.
그러면 얘는 공시송달 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 그럼 공시송달은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한다. 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하는 걸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해요. 신문에 우리가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송달.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출제가 됐었냐면 얘는 유치송달이 한번 출제됐어요. 유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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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유치송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고 온다, 놓고 온다 이거예요. 두고 온다, 놓고 온다. 이것을 우리는 유치송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고 온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당사자를 만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뭐 대표가 있는데 대표가 세금 납세문자예요. 그럼 대표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대표님이 지금 지방 출장 가고 해외에 가고 없대요.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비서진이 있어. 그럼 비서진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송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송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류를 두고 그냥 손에다만 쥐어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유치송달은 일종의 교부송달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부송달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서류의 송달은 심학습의 유치송달, 교부송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그의 사용인 직원,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가 수용을 거부했다면 서류를 둘 수 있다. 이걸 유치송달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가 만약에 유치송달, 놓고 온다, 두고 온다 이거죠? 놓고 온다, 두고 온다. 이것을 우리는 유치송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송달. 유치송달 일종의 교부송달 일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자, 공시송달은 뭐냐면 공시송달은 우편송달도 안 되고 교부송달도 안 되고 전자송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우리는 공시송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공시송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공시송달 사유에 보시면 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해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해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다. 그분 어디 있습니까? 일본 도쿄예요. 송달 불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네,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기 이번에 보면 공무원이 2번 이상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자, 이런 것을 공시송달. 그래서 공시는 송달이 불가능했을 때 우리가 공시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고한 날로부터 거기 나온 것처럼 공고한 날 플러스 14일입니다. 14일. 14일이 경과 14일이 경과 네. 경과하면 자동으로 공시가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시송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편, 교부, 전자 안 되면 공시, 교부는 유치송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별 표시 해 놓으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 제가 기초 때도, 기본 때도 다 강의를, 심한 때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납세무가 성립된다는 건 뭐였었죠? 납세무가 발생되는 거고, 그 발생된 납세무를 가지고 세금을 확정을 짓는 거고, 확정된 세금을 우리가 납부를 통해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납세의 절차가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납세무가 성립, 발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납세무가 성립, 발생하는 단계가 있다. 그럼 납세무가 성립, 발생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납세무가 성립, 발생한다는 것은 네 가지 과세였고 납세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정해지는 거고 이 성립된 다음에 뭐가 됐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요건이 성립이 되면 요건 가지고 이제 세금을 그렇죠.
확정지어야 되죠. 맞죠? 근데 확정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소멸했었죠. 자, 이 모든 단계 다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럼 가장 출제를 많이 했던 게 이 성립시기 문제를 가장 출제를 많이 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단독 문제로 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종합 문제 형태의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립이라는 것은 바로 과세 요건을 말하는 건데 그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납세무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납세무자는 개인, 그 다음에 법인, 그렇죠? 두 번째는 과세 대상물이 정해져야 돼. 대상물. 뭐 대상이 소득이냐, 재산이냐, 행위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자, 종가세냐, 종량세냐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세율, 비율로 표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건데 그 네 가지 요건 충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언제? 그나저나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즉 성립 시기를 말했었어요. 성립 시기. 맞죠? 성립 시기. 시기를 말했었습니다. 성립 시기 언제냐? 그럼 성립 시기가 얘는 세목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졌었죠. 그래서 얘는 기간이 끝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과세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세를 따라서 성립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차후에 우리 복수 문제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자,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자, 이 세목은 우리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냐? 거의 이런 식 질문이에요. 우리 기본서 가지고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우리가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까요?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얘는 취득사실이 일어나면 되겠죠. 행위세니까 행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되겠죠. 등록면허세 얘도 마찬가지죠. 행위세죠.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재산세 갑니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우리가 언제가 되겠어요? 예, 과세 기준이 돼야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이 되겠죠. 그럼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일까요? 기준일이. 예, 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겠죠. 6월 1일. 얘는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따져준다.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따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언제 성립할까요? 양도세는. 양도세는 기간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무슨 소득세는 기간제도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있으면은 요 12월 31일이 되면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럼 부과되는 세금은 뭘 따라가는 걸까요? 본세를 따라가야죠. 그렇죠? 본세, 독립세를 따라가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가세하고 독립세는 저렇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립 시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립이 되고 나면 일단 그다음에 이제는 뭐야? 과표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확정 지어야겠죠? 자, 확정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정하는 방식을 이제 묻겠죠. 확정하는 방식. 그렇죠? 그럼 방법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납세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 그렇죠? 또는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방식이 있었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중에 신고냐 부과냐? 그러면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는. 그렇죠?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며칠까지 신고? 60일까지. 얘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뭐였죠?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거죠. 부과 방식. 다른 말로는 보통징수. 우리 지방세는 보통징수. 자, 종부세는 부과 방식. 무슨 부과? 정부 부과. 그렇죠? 양도세는 신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세는 자, 독립세, 본세가 신고니까 얘는 신고. 본세가 고지니까 고지. 부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플러스 하면은 확정신고, 그 다음에 과세권자 부과, 정부부가 보통징수. 그리고 이제 뭐냐, 소멸. 납부 등을 통해 소멸한다. 그럼 납부 등을 통해 소멸하면 소멸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소멸 사유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 15페이지 보시면 납세의 성립. 자, 성립의 의의가 있는데, 자, 성립은 어떤 그 요건을 갖추는 거 있죠. 저런 4가지 요건. 자, 그래서 그 2번에 성립시기 별표시, 1번에 국세, 그 중에 체크할 거 기억, 소득세, 양도세 포함. 소득세나 법인세나 세는 일정 기간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야지 저 4가지 요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 6월 1일. 그 전에 있어서 제가 밑줄 쳐놓고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예정신고라고 해놨죠. 예정신고, 예정의 동그라미, 예정신고하는 양도세. 그러면 우리 양도세는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제도 있었죠. 양도하자마자.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렇죠? 말일이죠, 말일. 말일날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날짜가 된다. 네. 그다음에 리을의 농어촌 특별세. 네, 밑줄. 자,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를 따라가는 거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본세. 자, 본세 동그라미 치시고 독립세가 성립할 때. 그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기한, 납부기한 이걸 엄수하도록 돼 있죠. 신고기한, 납부기한 엄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기한이 경과가 되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경과라는 단어 보죠. 경과되면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A, B, C, D, D 빼놓고는 다 A, B, C가 다 뭐야? 경과. 해당 기한이 경과돼야지 가산세 붙지. 경과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과라고만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 밑줄. 수시부가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수시부가라는 것은 조세 메모합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자,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 자, 밑줄 쳐놨죠? 취득세. 밑줄. 취득세는 취득 사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니은의 A번 밑줄.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의 주민세 A번 밑줄. 개인분 사업소분. 기준일 7월 1일. 자, 주민세라는 것은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세는 만약에 6월 24일 날 이사를 가요. 어디에서? 여기 종로구에서 강남구로 이사를 갑니다. 종로구에서 강남구로 이사를 가요. 자, 그럼 종로구에서 강남구로 이사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때는 7월 1일 현재는 이 사람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강남구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강남구에서 고지하겠다 이거죠. 강남구에서. 그렇죠? 자, 이거예요. 기준일. A번. A번 그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이었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이었어요. 6월 1일 기준이었는데 우리 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기준이라는 거. 그렇죠?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지만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재산세, 종부세, 주민세는 납세의 성립시가 동일하다. 그럼 틀리다는 거. 그렇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리을의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걔는 성격이 뭐였냐면 지방소득세는 얘는 정리 보면 요거죠. 자, 첫 번째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취득할 때는 소득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우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유양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보유하면 이제 임대소득, 양도소득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10분의 1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10분의 1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소득세율은 우리가 6에서 45%였다가 10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우리가 0.6에서 4.5%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소액 징수 면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액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면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재산세는 기준일 6월 1일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병기세죠. 그럼 재산세가 6월 1일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6월 1일이 돼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체크.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야.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독립세 부가세니까 부가세는 독립세를 쫓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세 표시되는 세모, 과표가 되는 세모에 가로치시고 독립세, 이게 쓰면 독립세. 그러면 독립세가 성립할 때 같이 움직인다. 자, 그다음에 가산세 수식어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산세 성립 시기는 아까 그랬습니다.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경과. 거기 가산세 성립 시기 옆에다도 경과 써놓으세요. 경과. 경과하기 전까지는 가산세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납세매 확정입니다. 납세매 확정. 확정은 이제 신고 방식과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연습시켜 드렸었죠. 그러면은 거기 확정의 유형 그 박스에다 별표시해 놓으시고 대부분은 신고인데 여기서 특이사항만 체크하면 취득세는 60일까지 신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예외가 신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 또는 우리가 고지가 되겠습니다. 신고 또는 고지가 되겠습니다. 네, 신고 또는 우리가 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종부세는 원칙. 그 다음에가 예외가 신고. 그래서 얘는 메모할 때 원칙은 정부가 결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선택. 이걸 선택적 신고납부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적 신고납부, 선택적 신고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되 얘는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하나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소멸 있죠, 소멸. 자, 소멸되는 사유. 자, 그래서 성립 시기 확정 방법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자, 포인트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소멸 사유가 나오죠. 이것도 21회, 28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립 시기, 이 소멸은 소멸 사유 5가지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암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멸되는 사유는 뭐가 있냐? 사유는 납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충당, 세 번째가 부과의 취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척기간의 만료, 다섯 번째가 소멸시효의 완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성. 납충부재소 돼 있습니다. 납충부재소. 자, 그러면 납부가 뭔지 아실 거예요. 납부는 금전 납부, 안 되면 물납. 자, 충당은 가장 유사한 개념이 우리가 얘는 뭘까요? 상계하는 거. 그 다음에 부과의 취소. 얘는 부과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 부과의 효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부과의 취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취소는 효력 상실입니다. 효력 상실인데 취소는 효력 상실이에요. 그런데 부과의 철회는 우리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회는 송달 고지를 했는데
송달 고지했는데 그 고지를 했는데 그 사람의 주소지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부가 고지를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주소 고지가 다르면 다시 고지할 수 있다. 이걸 부가의 처리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 완성이 있는데, 자, 제척기간은 우리가 민법에도 소멸시효도 민법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우리 세법에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제척기간이 한번 21대 출제됐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게 참 내용이 어렵다. 자, 그러면은 제척기간은 제가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이겁니다. 얘는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야. 그러면 누락 여부이 되려면 그 과거를 조사를 해야죠. 조사. 즉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언제까지 과거를 들여다볼 거냐? 5년치 자료냐, 7년치 자료냐? 즉 이거는 사유에 따라서 뭔가 악의적인 사유일 때는 더 깊이 있게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간을 짧게 가자. 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중개 운영하면서도 뭐 중개업을 갖다가 5년, 7년, 10년 했다. 세무조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기본이 5년인데 7년, 10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땐 7년, 10년이냐? 그다음에 상속증여, 부담보증여에 따른 양도세는 더 길어요. 10년, 15년.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교재 그 17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죠. 자, 17페이지 보시면 납세면 소멸 사유에 납세가 이행된다는 건 뭐냐면 세금 납부가 원활히 진행이 돼서 없어지는 거. 자, 납부의 납동그라미, 충당의 충동그라미. 그러나 납세무가 이행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조세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 즉 다 못 받고 사라지는 것도 있다 이거죠. 부가의 취소 부동그라미, 제척기간의 만료 제동그라미, 소멸시 완성 소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납충부재소. 자, 다만 부가의 처리는 아니라는 거. 그럼 보충학습란에 보시면 박스의 별표시. 자, 상속증여세 및 자, 밑줄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기 등 우리가 15년, 기타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사실 안 납죠. 1년까지 됐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부담부 증여는 원래 양도와 증여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도 양도세이기 때문에 10년, 7년 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 증여가 붙었기 때문에 15년, 10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외 국세와 지방세는, 자, 요게 중요한 거죠. 별표시. 사기 등일 땐 10년, 무신고 7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 7년이에요. 단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한다거나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명의신탁을 한다거나, 명의신탁 아시죠? 불법적인 명의신탁 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이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줘요. 10년. 사후관리 기간을 길게 잡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암기하실 때 상동그라미, 증동그라미, 명동그라미, 과동그라미. 그 뭐가 돼요? 상증명과가 되죠. 상증명과는 우리가 몇 년이 된다? 10년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상증명과는 10년이 된다. 상증명과는 10년이 됩니다. 얘는 10년.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해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밑줄, 국세지방세 징수 소멸시효 완성. 자, 얘는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 소멸시효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시효라는 것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합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쟤하고 다른 점은 제척기간은
아직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을 강제로 부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부과는 됐어요. 이미 세금 부과는 됐는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납부가. 그럼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강제로 걷어야죠. 그러면 강제로 징수해죠. 이것이 바로 징수권 행사입니다. 그러면 그 징수할 때 그 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가 지나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어? 그 시효가 지나면 사라진다. 이게 소멸시효라고 얘기합니다. 소멸시효. 그러면 그 기간이 5년이 되는 거고, 그 기간이 5년이 되는 거죠. 5년. 5년이다. 5년. 5년. 5년 동안 청구하는 거야. 그러나 고액 국세라든가 고액 지방세가 됐을 때, 고액 국세라든가 고액 지방세가 됐을 때는 얘는 연장이 됩니다. 얘는 10년까지 연장을 하게 해서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완성해서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의 밑줄이죠. 두 번째 줄의 밑줄. 자, 5년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 5억 미만. 하지만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땐 10년이고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 10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문이 이번에 두 번째 줄, 밑줄 징수권 불행사 기한이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이 된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멈출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징수권을 청구하는 거, 청구시효예요. 청구시효를 멈출 수가 있어. 돈 달라, 돈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돈 달라, 돈 달라 얘기하는데 이 청구시효를 멈출 수가 있어. 네, 소멸시효는 멈출 수가 있다. 스탑. 자, 소멸시효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멈추는 사유에는 우리가 중단 사유가 있고 정지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효가 멈추는 게 중단인데 중단은 흘러간 시효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였었어요. 기억나세요? 정지는 인정을 받는 거야. 자, 다만 이쪽 파트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다른 이제 세법 시험은 출제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건 민법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 시효가 멈췄다. 그러면 인정되지 않으면 얘는 만약에 2년의 시효가 흘렀어요. 그럼 전체 5년 중에서 2년의 시효가 흘러서 2년의 시효가 흘렀어. 그러면은 중단됐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년일까요? 5년. 근데 정지는 2년의 시효가 흘렀어. 멈췄어요. 그럼 시효가 진행되면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자,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지는 주로 기간을 유예시켜 주는 개념이야. 기간을 유예시켜 주는 개념이 정지예요. 분납한다. 징수를 유예해 준다. 체납처분 유예해 준다. 근데 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고지한다, 독촉한다, 압류한다. 뭔가 악의적인 사유들이야. 뭔가 악의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5년이 얘는 이 시효를 인정해 줬다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 사유로 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간 유예는 주로 정지. 그러면 나머지 기간 가지고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고지, 독촉, 압류 등의 경우에는 못 받을 것 같아. 이미 여기까지 오면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땐 다시 처음부터 5년의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단과 정지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징수권 소멸시효 말씀드린 대로 별 표시 하나. 자, 기본은 무조건 5년이에요. 조세 채권의 청구 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고액 국세 지방세는 10년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첫 시간이니까 납세의 소멸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세 우선의 원칙과 예부터 해서 조세 불금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조세 총론에 대한 복습 문제 가지고 간단히 문제 좀 풀어보고 지금 여러분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취득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3, 4월 뭐 이론 강의를 잘 못 들으신 분들은 5, 6월이라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이거 들은 지가 오래돼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면서 복습 또는 예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밴드도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